다음 도면은 한론 1302를 사용하는 전역 방출 방식의 한론 소화 설비를 나타낸 것이다.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이제 3개의 문항이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지금 이게 한론 1302를 사용하는 이제 전역 방출 방식의 그러한 한론 소화 설비의 개통도를 나타낸 것인데, 자, 1번을 보실게요. 1번. 자, 기호 1번에서 5번에 명칭을 쓰시오. 자, 이 도면을 보고 각각에 해당하는 곳에 명칭을 작성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보시면, 자, 1번이 지금 이거죠, 이거. 1번. 자, 1번에 지금 어디에 연결이 되어 있냐면, 자, 이 밸브는, 자, 첫 번째 방호구역에 연결되어 있고요. 이 밸브는 두 번째 방호구역에, 그리고 이 밸브는 세 번째 방호구역에 각각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가 어떤 밸브냐면, 바로 선택 밸브인 거죠. 선택 밸브. 그래서 화재가 발생한 구역에 약재가 방사될 수 있도록 자,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방호 구역마다 설치를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1번이 바로 선택 밸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기동용. 자, 기동용, 그 가스 저장 곳이잖아요. 기동용. 그래서 2번 같은 경우가 기동용. 2번이에요. 기동용. 솔레노이드 밸브입니다. 솔레노이드 밸브. 그래서 2번이 기동용 솔레노이드 밸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 뭐예요? 3번. 3번이 바로 이게 어떤 저장 용기죠. 어떤 저장 용기냐면은 바로 기동용 가스 용기입니다. 기동용. 이것이 기동용 가스 용기죠. 3번이 기동용 가스 용기고요. 그 다음에 요 4번. 자, 이쪽이 뭐냐면은 이게 집합관이죠, 집합관. 집합관이고 이쪽이 바로 한론 소화약제의 저장 용기인 거죠. 그래서 요 4번 같은 경우가 바로 저장 용기를 개방하는 저장 용기 개방 장치죠, 이게. 저장 용기 자, 개방 장치인 거고요. 그리고 5번이 바로 여기가 한론 소화약제가 저장되어 있는 이게 저장 용기인 겁니다. 저장 용기. 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5번에 해당하는 곳의 명칭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보실게요. 2번. 자, 2번 문항에서는 3번과 5번의 충전가스는 무엇인지 쓰시오. 자, 아까 3번이 뭐예요? 3번? 기동용 가스 용기였죠. 그리고 5번은 바로 저장 용기였습니다. 한론 소화약제 저장 용기예요. 그러면 이 기동용 가스 용기의 충전 가스는 뭐냐? 바로 여기는 이산화탄소죠. 이산화탄소가 바로 충전 가스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장 용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세요? 이게 한론 소화약제 들어있고 저장 용기 같은 경우는 질소가스죠. 질소. 네, 질소가스로 충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번은 이산화탄소, 그리고 5번은 질소 작성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3번. 자, 2번, 3번에 사용하는 밸브는 몇 메가파스칼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 설치해야 하는가? 자, 몇 메가파스칼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하는가? 자, 2번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어요? 기동용 솔레노이드 밸브였고요. 3번이 기동용 가스 용기였죠. 그래서 기동용 가스 용기와 이 밸브는 솔레노이드 밸브는 바로 25메가파스칼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5메가파스칼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자, 문제에 자, 단위 나왔죠. 이상이라는 말 나왔죠. 그러면 정답을 하실 때는 25라고만 쓰셔도 정답이에요. 문제에 단위와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25메가파스칼 이상이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25라고 써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2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건에 따라 필요한 소화기구의 소화 능력 단위를 구하시오. 자, 지금 3가지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조건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무시설의 주요 구조부는 내화 구조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업무시설입니다. 업무시설의 주요 구조부는 내화 구조가 아니다. 일반 구조라는 얘기죠. 기타 구조. 그 다음에 2번 의료시설의 주요 구조부는 내화 구조로 되어 있고, 그리고 병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준불연재료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업무시설의 규격은 25m 곱하기 16m이고 의료시설의 규격은
40m 곱하기 30m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자, 소화 능력 단위를 구하려면 우리가 기준 면적을 알아야 됩니다. 자, 특정 소방 대상물별로 기준 면적이 있는데 자, 표를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업무 시설과 의료 시설이에요. 자, 보세요. 자, 이 표에서 업무 시설이 어디 있냐? 업무 시설은 여기에 있죠. 업무 시설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의료 시설은 여기에 있죠. 의료 시설. 자, 업무 시설 같은 경우는 해당 용도의 바닥 면적 얼마마다? 100제곱미터마다 능력 단위 자, 한 단위 이상인 거고요. 그다음 의료 시설 같은 경우에는 해당 용도의 바닥 면적 50제곱미터마다 능력 단위 한 단위 이상입니다. 자, 그런데 자, 하나 더 알고 계셔야 되겠죠? 이 아랫부분이에요. 소화기구의 능력 단위를 산출함에 있어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이고, 자, 그리고예요. 내화 구조이면서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자,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 재료로 된 특정 소방 대상물에 있어서는 위 표의 바닥 면적의 몇 배를? 2배를 해당 특정 소방 대상물의 기준 면적으로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업무 시설 같은 경우는 내화 구조가 아니라고 했죠. 내화 구조가 아니니까 기준 면적은 100제곱미터예요. 자, 업무 시설은 100제곱미터예요. 자, 하지만 이 의료 시설 같은 경우는 내화 구조이면서 준불연재료라고 했죠. 자,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내화 구조이면서 준불연재료이기 때문에 이 면적의 몇 배라고요? 2배가 되네요. 2배. 얼마가 돼요, 그럼? 100제곱미터가 돼요. 100제곱미터. 그렇죠? 그러면 업무 시설과 의료 시설의 자, 기준 면적이 똑같아요. 둘 다 100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맞죠? 100제곱미터가 돼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자, 이제 능력 단위를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둘 다 100제곱미터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업무 시설입니다. 업무 시설. 업무 시설의 면적이니까 이거죠? 가로 곱하기 세로. 자, 그러면 능력 단위를 구해 보죠. 얼마 돼요? 바닥 면적을 얼마로 나눠준다고요? 얼마로? 기준 면적으로. 얼마? 100제곱미터로. 자, 나눠주면 이 값은 딱 떨어집니다. 딱 떨어져요. 그래서는 4단위. 네, 4단위 이상이 되는 거죠. 4단위 이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의료시설 같은 경우는 의료시설은 자, 바닥 면적이 얼마라고요? 40 곱하기 30이네요. 그죠? 40 곱하기 30을 기준 면적 똑같죠? 100제곱미터. 자, 100으로 나눠줍니다. 그럼 얼마가 돼요? 이것도 딱 떨어지죠. 12단위 이상. 이렇게 해서 업무시설은 4단위, 의료시설은 12단위가 되겠습니다. 정확히 하자면 얘는 4단위 이상인 거죠. 정확히 하자면 얘는 12단위 이상인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뭐 최소 소화 능력 단위를 구해라라고 하면은 4단위와 12단위가 되겠는데 뭐 정확히 하면은 이상이 되는 거예요. 4단위 이상, 12단위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업무 시설과 의료 시설의 소화 능력 단위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벤츄리미터에서 관 속에 흐르는 물의 유량을 구하시오. 단 유량 계수는 0.9, 입구 지름은 100mm, 목 지름은 50mm, 수은주 높이 차가 46cm, 수은의 비중은 13.6이라고 했습니다. 자, 해당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물의 유량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지금 유량 계수입니다. 속도 계수가 나온 것이 아니고 유량 계수가 나왔기 때문에 계구비는 별도로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공식을 아셔야 되는데, 자, 물의 유량을 구하는 공식이에요. 자, Q는 C 곱하기 자, A2예요. A2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 있죠. 목 지름, 여기에 해당하는 단면적이 되는 거예요. A1이 아니고 A2가 들어갑니다. 자, 그 루트 자, E 곱하기 G 곱하기 잘 보시면 자, 감마 W 분의 감마 S 마이너스 감마 W예요. 자, 그리고 곱하기 이제 여기다 뭘 곱해주냐면 바로 수은주의 높이를 곱해주면 바로 물의 유량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자, 요거를 좀 설명드릴게요. 감마 W분의 감마 S 마이너스 감마 W다. 그럼 여기서
감마 S라고 하는 거는 이제 수은의 비중량인데, 그럼 여기서 이 감마 S 대신에, 자, 수은의 비중 곱하기, 이거는 감마 W와 똑같은 거죠. 맞나요? 그러면, 여기서 굳이 수은의 비중량까지 안 구해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보죠. 여기서 물의 비중량을 이렇게 약분을 해버리는 거예요. 약분. 자, 약분을 하게 되면 자, 이 식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C 곱하기 A2 곱하기 루트 2G에다가 곱하기 자 보세요. 약분 해버렸어요. 그러면 1분의 여기는 뭐가 돼요? S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의 비중량으로 나눈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비중만 알고 있으면 바로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곱하기 R이다. 네, 이 상태에서 이제 계산을 자, 해볼 겁니다. 이 상태에서. 자, 그러면, 유량계수가 0.9라고 했죠? 0.9 곱하기 A2는 바로 여기 있죠. 여기에 해당하는 단면적이에요. 단면적. 그런데 지금, 목지름이 50mm라고 했어요. 그러면 4분의, 이제 면적이니까 4분의 파이 곱하기 0.05의 제곱인 거죠. 그렇죠? 50mm가 0.05m니까. 자,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자, G는 중력 가속도죠. 자, 중력 가속도 9.8 대입하시면 되고요. 곱하기 자, 분모 1이니까 쓸 필요 없어요. 굳이.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요. 지금 수은의 비중이 13.6이라고 했죠. 그러면 13.6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곱하기 자, 수은주의 높이 차가 46cm다. 그럼 미터로 환산시키면 0.46m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자, 이 값은 대략적으로 0.01 그리고 8834 정도가 돼요. 단위는 세제곱미터 퍼 세크겠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지금 물어본 단위가 이겁니다. 네, 리터 퍼 세크. 그러면 이 세제곱미터를 리터로 바꿔줘야겠죠. 그러면은 이제 1세제곱미터라고 하는 것이 1000리터인 거죠. 그래서 이 세제곱미터를 리터로 바꾸기 위해서 얼마를 곱해준다? 여기에다가 1000을 곱하시면 돼요. 1000을 곱해 주시면 소수점이 뒤로 3칸 가겠죠. 그러면 18.83이 되네요. 반올리면 안 되죠. 18.83 단위는 리터 퍼 세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8.83 정답이 되겠습니다. 온도가 50도씨인 축열조에서 소화수를 겸용하려고 한다. 펌프 중간에 위치해서 흡입이 가능한 높이는 몇 미터인가? 단, 대기압은 10.33, 50도씨일 때의 포화 수증기압은 1.26, 그리고 관에서의 흡입 수도는 1.5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뭐라고 했냐면 펌프 중간에 위치해서 흡입이 가능한 높이를 자, 물어보았습니다. 바로 여기서는 유효 흡입 양정을 물어본 거죠. 유효 흡입 양정. 즉, 이거는 이제 NP SH 이제 available이죠. AV. 유효 흡입 양정을 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유효 흡입 양정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하냐? 바로 대기압 수도에서 빼는 거죠. 포화 증기압 수도를 빼줍니다. 여기는 HV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HV. 자, 그리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자, H예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가지가 있죠. 그리고 마이너스 자, HL입니다. 그럼 여기는 왜 플러스고 마이너스냐? 그러니까 수조가 펌프보다 위에 있으면 플러스인 거고요. 정압. 밑에 있으면 마이너스인 거죠. 부압. 그래서 여기는 이제 흡입이 가능한 펌프 중간에 위치해서 자, 흡입이 가능한 높이입니다. 흡입한다는 얘기는 아래에서 흡입하는 거죠. 위에 있는 건 자연적으로 내려오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부호를 마이너스 부호로 계산을 해주시면 자,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문제상에 여기 마찰 손실 수도가 안 나왔죠. 문제상에. 자, 마찰 손실 수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 값은 무시하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대기압 수도가 10.33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차피 요 미터 아쿠아 이거 뭐랑 똑같아요? 미터
H2O. 뭐랑 같아요? 미터랑 다 똑같아요. 수두. 수두. 이게 H2O가 물이잖아요, 물. 아쿠아. 다 물이잖아요, 물. 그러니까 수두. 네, 수주랑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미터로 똑같이 계산할 수 있어요. 단위를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10.33 마이너스, 그다음에 포화 수증기압 수두가 1.26이잖아요. 빼주면 돼요. 1.26. 자, 빼기. 그다음 관에서의 흡입 수두가 1.5라고 했어요. 그 1.5를 빼주면 됩니다. 예, 마찰 손실 수두는 없으니까 무시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이게 7.57 정도 되네요. 7.57. 단위는 미터가 되겠습니다. 똑같아요. 미터 아쿠아, 미터 H2O, 뭐 미터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단위니까 단위는 똑같이 여기 미터로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7.57미터라고 정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사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콘 루프 탱크는 직경이 20m이고 1형 고정포 방출구가 설치되어 있다. 보조포 소화전은 4개가 설치되어 있고 송액관의 길이는 150m, 송액관의 내경이 150mm일 때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단 방출량은 4리터/제곱미터 미닛이고 방사시간은 30분, 포의 농도는 3%라고 했습니다. 저 지금 3개의 문항이 나와 있어요. 최소 약재량, 그리고 최소 수온의 양,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1형 방출구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는데, 자, 첫 번째 최소 약재량을 이제 구해보도록 할 거예요. 여기서 최소 약재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소화 약재량, 원액의 양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포소화 설비 같은 경우는 이제 포수용액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화재가 발생한 지점에 방사를 하는 거죠. 포수용액을. 근데 이제 포수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수원, 물이죠, 물. 물에다가 바로 포원액을 섞어 놓은 거예요. 원액을. 포원액을 혼합한 거죠. 그게 포수용액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포의 농도가 3%라고 했죠. 3%. 그러면 여기에서 포원액이 3%고 이제 비율로 따졌을 때 그럼 나머지 97%는 뭐란 얘기예요? 물인 거죠, 물. 97%. 그래서 합쳐서 100%의 포수용액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먼저 이 포원액에 대한 최소 약재량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이 탱크의 구조는 어떤 구조라고 했어요? 네, 콘 루프 탱크라고 했죠. 콘 루프 탱크.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이제 콘 루프 탱크나 이제 플로팅 루프 탱크가 나오는데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플로팅 루프 탱크입니다. 부상 지붕 구조. 근데 지금 여기 문제는 콘 루프 탱크가 문제에 나왔죠. 자, 그러면 첫 번째 1번 최소 약재량을 구해 보도록 할 거예요. 최소 약재량. 자, 여기 최소 약재량을 구할 때는 우리 세 가지 값을 다 구해서 더해주는 거였죠. 그래서 첫 번째 자, 고정포 방출구에 필요한 약재량을 구해보도록 할 거예요. 고정포 자 방출구. 자, 이거를 Q1이라고 할게요. Q1. 자, Q1은 자, 먼저 이제 액표 면적을 구해야 되는데 액표 면적. 근데 지금 콘 루프 탱크죠. 직경이 20m예요. 그러면 액표 면적이 얼마냐? 바로 4분의 파이 곱하기 이제 원이니까 단면이 원형이니까 4분의 파이 곱하기 자 20m니까 20의 제곱이 되는 거죠. 이게 액표 면적입니다. 액표 면적 곱하기 자 방출량이 뭐라고 했어요? 면적당 1분의 4리터래요. 그러면 여기는 4를 곱해주면 되겠죠. 단위는 생략할게요. 자, 문제 나와 있으니까. 자, 곱하기 그 다음 방사 시간입니다. 자, 방사 시간이 몇 분이라고요? 30분입니다. 30분. 자, 30분 곱하시고요. 그 다음에 포의 농도가 3%. 그러면 여기는 0.03을 자, 대입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계산하시면 자, 얼마 나오냐? 이게 1130.97 나와요. 1130.97. 단위는 뭐 리터죠. 리터니까 여기 단위가 리터. 자, 이게 첫 번째 나왔어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보조포 소화전이죠. 보조포 소화전. 자, 이것을 이제 Q2라고 놓을게요. Q2. 자, 보조포 소화전은 자, 먼저 이게 이제 N, S 그리고 곱하기 8000인데
자, N이라고 하는 값은 뭐예요? 바로 이 보조포 소화전에서 호스 접결구의 수인데 지금 보조포 소화전이 몇 개 설치되어 있다고요? 보조포 소화전이 4개가 설치되어 있대요. 그런데 최대로 적용할 수 있는 개수는 몇 개다? 3개인 거죠, 3개. 그래서 4개가 설치되어 있지만 최대 적용할 수 있는 개수는 3개이기 때문에 3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농도는 지금 포 원액이죠? 원액이니까 0.03을 곱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다 얼마 곱해준다? 8,000리터를 곱하는 거죠. 8,000리터. 이렇게 해서 자 계산하시면 이 값은 720리터가 자 나오게 됩니다. 720리터. 다음 세 번째는 바로 송액관. 네, 송액관 보정량을 이제 구해줘야 있죠. Q3입니다. Q3는 자 이거 뭐냐? 이 송액관의 단면적입니다. 송액관의 단면적에다가 길이를 곱해주고요. 그리고 농도를 곱해주시면 돼요. 농도. 자 그러면 단면적 지금 송액관의 내경이 150mm라고 했죠? 그러면 단면적은 4분의 파이 곱하기 자 150mm면 0.15m죠. 0.15m. 0.15의 제곱이 돼요. 자 단면적입니다. 송액관의 단면적에다가 송액관의 길이를 곱해주는 거예요. 얼마? 150m죠. 150.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바로 송액관의 최적입니다. 최적. 단면적에다가 길이를 곱했으니까 최적이죠. 그리고 여기에 뭘 곱해준다고요? 농도. 지금 포원액이니까 0.03을 곱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걸 계산하잖아요. 이걸 계산하면 단위가 뭐가 돼요? 단위는 바로 세제곱미터입니다. 세제곱미터.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는 리터로 물어봤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 얼마 곱해주냐면 1000을 곱하시면 돼요. 자, 지금 이걸 계산하면은 단위가 뭐라고요? 단위가 세제곱미터라고요. 근데 여기에다가 1000을 곱해버리면은 단위가 리터로 바뀌겠죠. 그래서 1000을 곱한 값은 79.52가 돼요. 79.52리터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여기서 이 세 개의 값들 다 뭐 해주면 돼요? 이 값이랑 이 값을 다 뭐 해준다? 다 더해주는 거죠. 이 세 개의 값을 다 더해주면 돼요. 다 더해주시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 바로 6개요. 따라서 1930.49가 되네요. 49리터. 네, 이게 바로 최소 소화 약제량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이제 무엇을 구하는 거냐? 이 식을 그대로 활용할 겁니다. 이 식을. 자, 두 번째로 구해줄 것은 이제 최소 자, 수원의 양입니다. 최소 수원의 양. 자, 같아요. 고정포 방출구, 보조포 소화전, 그리고 송액관의 보정량. 이 세 가지를 다 더해주시면 되는데, 자, 이제 1번과 2번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바로 일단 단위 자체가 다르죠? 리터고 세제곱미터예요. 그리고 농도도 다르죠, 농도. 그죠? 포원액은 3%, 수원은 97%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달라지는 값도 여기입니다. 농도 달라지죠? 여기도 농도가 달라질 거예요. 제가 앞에서 1번에서 했던 걸 그대로 활용할 거예요, 식을. 여기 농도가 달라지겠죠? 농도 달라지고 다 지울게요. 이렇게. 자, 이제 고정포 방출구 보실게요. 자, 여기 똑같죠? 다 똑같지만 지금 농도가 달라지죠? 수월이니까 97%예요. 그러면 0.97을 곱해주는 겁니다. 0.03이 아니고요. 자, 0.97을 곱하면 자, 이 값이 36,000, 보세요. 36,568.14리터가 돼요. 이렇게 돼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단위가 세제곱미터죠? 세제곱미터니까 어떻게 해주면 돼요? 리터를 세제곱미터로 바꾸려면 이 값을 얼마로? 1000으로 나눠주면 돼요. 1000으로 나눠주시게 되면 이 값이 얼마 나오냐? 이 소수점이 앞으로 몇 칸가요? 3칸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36.5 얼마가 돼요? 반올림 되죠? 반올림 되니까 36.57이 되고 단위는 세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셨죠? 36.57입니다. 자, 두 번째. 자, 보조포 소화전에 의한 약제량입니다. 수원의 양이죠. 자, 똑같이 3개. 그리고 농도가 이제 97%니까 0.97을 곱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이 값이 얼마 나오냐면 23,280 나오네요. 23,280리터가 돼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세제곱미터로 바꿔주기 위해서 1000으로 나눠주면 23.28 세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송액관 보정량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자, 이걸 곱하면은, 계산하면은 얼마 나온다고 단위가 세제곱미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00을 곱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자체가 세제곱미터니까. 그리고 농도가 97%니까 여기 곱해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계산하시게 되면 2.57 나옵니다. 2.57 세제곱미터. 자, 그러면 최소 수원의 양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여기 세 가지 값 구했죠. 이 세 가지 값을 전부 다 더해 주시면 되는 거죠. 더해 주시면 돼요. 자, 따라서 자, 최소 수원의 양은 얼마 나오냐? 62.42가 됩니다. 단위는 세제곱미터. 네, 이렇게 해서 최소 수원의 양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3번. 일형 방출구를 설치하여 위험물 저장 탱크. 자, 위험물 저장 탱크의 상부 측면에서 자, 포를 방출하는 방식은 이게 어떤 방식이에요? 자, 위험물 저장 탱크의 상부 측면에서 포를 방출하는 방식이다. 이게 뭐예요? 바로 상부 포 주입 방식이라고 하죠. 상부 포 주입 방식 또는 여기서 포자를 빼도 돼요. 상부 뭐 주입 방식이다. 뭐 이렇게 해도 뭐 무방하죠. 그래서 상부 포 주입 방식 또는 상부 주입 방식이라고 정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피난 구조 설비 중 다중 이용업소의 4층 이하에 적응성이 있는 피난 기구의 종류를 4가지 쓰시오. 자, 여기서 보세요. 적응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설치 가능한 피난 기구의 종류를 작성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적응성이 있다는 것은 설치가 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총 다중 이용업소입니다. 4층 이하의 다중 이용업소에 설치 가능한 피난 기구는 총 6가지가 있습니다. 그 6가지 중에서 순서에 관계없이 4가지만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미끄럼대 설치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 피난 사다리, 그리고 구조대, 그리고 완강기. 자, 이렇게 4가지가 있고요. 2가지가 더 있죠? 2가지. 자, 다수인 피난 장비가 있고요. 그리고 승강식 피난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가 있는데 이 6가지 중에서 자, 순서와 관계없이 4가지만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게 이제 부분 점수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자, 지금 4가지를 물어봤죠? 4가지. 그럼 4가지 중에서 이게 지금 4점이니까 3개만 맞췄다. 그럼 3점 받겠죠, 일반적으로. 뭐 2개 맞췄다? 그 2점 부분 점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술형 문제나 뭐 빈칸 채우기 문제 같은 경우는 반드시 부분 점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가지의 피난 기구 중에서 4가지만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케이블실의 최적이 1000세제곱미터인 방호구역의 CO2 소화 설비에서 CO2 방출 시 설계 농도를 50%로 하려고 할 때 CO2량 및 CO2 용기수를 구하시오. 단, 약재 한 병당 충전량은 45kg이고 자동 폐쇄 장치를 설치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2개를 물어봤죠. 2가지. 첫 번째, CO2의 양을 구하시오. 그리고 두 번째, CO2 용기 수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이 문제가 자, 2번에 CO2의 용기 수를 구하려면 먼저 CO2의 양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1번을 못 풀면 2번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CO2의 양을 이제 구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근데 CO2의 양을 구하려고 봤더니 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자, 이 표를 보세요. 자, 방호구역 최적 1세제곱미터에 대한 소화 약재의 양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방호구역이 방호 대상물이 어디냐? 바로 케이블실이죠. 케이블실. 자, 그럼 이 표에서 케이블실을 찾아볼게요. 케이블실. 어딨나요? 케이블실이? 여기에 있죠? 케이블실. 그럼 케이블실 같은 경우는 방호구역의 최적 1세제곱미터에 대한 소화 약재량이 1.3kg이에요. 이거는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암기하셔야 돼요. 방호구역 최적당 1.3kg.
자, 그리고 문제에서 자동 폐쇄 장치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대요. 그러면 자동 폐쇄 장치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개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에서 또 개구부의 면적도 안 나왔잖아요. 이 조건에 의해서도 고려하지 않지만 문제에서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구부는 제외하고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CO2의 양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CO2의 양은 지금 방호구역의 최적이 1000세제곱미터라고 했죠? 그러면 1000세제곱미터에다가 여기 나왔습니다. 얼마 곱한다고요? 1.3kg을 1.3kg per 세제곱미터를 곱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산화탄소의 양은 얼마 나와요? 1.3 곱했으니까 1300kg이 나오는 거죠. 맞나요? 네, 1300kg이에요. 자, 2번은 너무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자, CO2의 용기 수를 구하래요. 그런데 약재 한 병당 충전량이 45kg이래요. 약재량이 1300인데 그럼 간단하죠? 네, 용기 수는 약재량 1300kg을 나눠줍니다. 한 병당 충전량이 최대 45kg이기 때문에 45kg이에요. 한 병당 45kg.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 이 값은 28.89 정도가 됩니다. 28.89 정도 되고요. 반드시 절상해줘야 돼요. 절상. 그러면 29병이죠. 29병. 그래서 필요한 저장 용기 수는 29병이 되겠습니다.